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배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우주도 보이네요. 어떤 내용일지 이슈 열어주시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국방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이 K방산도 수혜가 가능할지 세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천조국을 넘어서 이제는 뭐 2천조국을 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이 먼저 나서주면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K방산의 수혜는 우리가 너무 좀 설레발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앵커님 설레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레발 한 10번 쳐도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방산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바로 방위비였습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방위비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혜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바로 방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1, 2조 증액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로 따지면 한 2,100조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연에 한 1,000조 쓴다고 해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0%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에 크게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베네수엘라 살짝 터치하셨는데 베네수엘라 안에 뭐가 있냐? 러시아제 최신 기종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있는데 수호이 30 모델이 있어요. 최신의 기종인데 이게 이제 미국 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걸 뭐 하냐? 전시 안 하죠. 이걸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요. 그러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미 또 눈에 안 보이는 방산 전쟁이 또 하나 시작이 될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폴란드 대규모 수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수주 잔고는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등한시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위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중동도 주고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도 줘야 되니까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 공급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풍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파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흐름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영향 받는 쪽을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그럼 방산 4사 중에 이 전문가님의 픽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았는데요. 뭐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방산 4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약간 작은 기업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4개에서 꼽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수급이 집중되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방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곽 대표님의 방산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해요. 올해 뷰는 어떤가요? 올해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뭐 1, 2년 동안 계속 좀 패턴화된 것 같은데요. 조선 방산이 연초에는 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조정을 주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이미 저는 조선 방산은 2차적인 랠리는 강력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랠리가 보통 길고 3차 랠리 같은 경우는 룸이 그렇게 많이 안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산 이슈들도 보면은 계속 약간 이슈가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종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전쟁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시세를 더 크게 자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방산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 이거는 최근에 좀 조정을 줬고 또 이미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그런 관련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에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확대 해석하시기보다는 주가 흐름 보면서 약간 좀 경계감을 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 쪽에 대한 이슈는 늘 똑같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은 조금 더 신선한 재료라고 보이는데 이쪽도 같을까요, 의견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방산에 대한 이슈보다는 적게도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통신 쪽에 관련된 밀접한 주파수 연관이 경배 쪽으로 봐야 있는 되나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신 관련주 중에서 RFHIC라든지 내지는 대한광통신도 계속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가 AI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통신이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건설주라든지 전선 인프라 쪽에 올라갔다면 그동안 좀 그 부각되지 못했던 통신 관련 종목들이 우주항공 이슈와 같이 함께 엮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주항공 쪽을 보실 때는 이런 통신 관련 이슈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선방사는 올해는 뭐 작년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래도 우주항공 내에서는 통신과 엮어서 좀 보는 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송률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해요.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단발성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항공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세트레가이나 혹은 제노코 같은 경우 수급이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상황이고 누리호 이제 발사 또 이제 예정돼 있는 게 있는데 3분기에 발사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 움직이는 데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트레가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 매출의 96%가 위성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라가는 데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우주항공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으니까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저는 절반 정도는 비중 줄이신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재료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 역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좀 조선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군함의 교체 시기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 뭐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MRO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조선 쪽은 올해 상반기 어떻게 보세요? 조선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함 모멘텀이 돌아왔습니다. 이 상선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상선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돌 때 뭐가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운임이라든가 경기 사이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방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산은 저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다시 한번 돌고 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지금 60조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 특히 이제 조선 쪽 이런 이제 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장기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또 군비 경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군함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 당연히 이제 퀄리티는 미국이 더 높은데 그냥 대수로만 따졌을 때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2050년까지 군함을 대폭 증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한테 이어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